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의 나린의 정영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단기 조정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추세가 꺾인 상태 하락 패턴입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박명수 선생님. 네, 한일 관계 및 과거에 미국, 사우디의 유가 폭등을 일으켰던 이런 여러 가지 해외 이슈에 대해서 전망을 해드리고 잘 맞춰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한일 관계 어떻게 됨에 따라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수익이 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매매하는 방법도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우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이번 주 지수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지금은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보다는 아마 다음 주가 좀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철저하게 중소형주, 개별 종목 장세에만 초점을 맞추고 지수는 단기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일단 이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요. 일단 추세가 이전 저점이 붕괴되면서 꺾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정권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디가 지지선이냐. 그건 이제 고래 기법으로 항상 풀어나가는데 저는 기법 매매를 하죠. 뭐 전망성이나 예측이나 시황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위치가 지지선이냐. 현재 종합주가지수 상태를 보시면요. 현재 이전 저점이 붕괴된 상태, 고점이 낮아진 상태, 우하향 쌍봉 상태, 자, 그 다음에 2010포인트대 또는 2040이나 2050에서 반등 구간에 들어가고요. 2010포인트대는 주봉에서 보는 겁니다. 주봉 상태를 보면 이 추세가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2010포인트대에서 바로 지지를 받지 않게 되냐. 그러니까 12월 달 이번 달입니다.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을 시연할 수 있는 시점. 그래서 이번 달에 쓰리바닥을 시연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간다. 그건 뭐 꼭 쓰리바닥을 시연하고 간다 못 간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코스닥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역시 고점이 형성되고 우하향 쌍봉 형태. 본래 우하향이라고 하는 게 고점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본래 고래기법은 항상 5일선이 붕괴 회복하지 못하면 고점이 형성된다는 거. 이전 저점이 붕괴되면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상태는 3박자, 7박자가 안 맞죠. 그래서 현재는 추가 하락에 무게중심을 둔다. 그래서 경계는 계속 가야 된다. 이달 말, 이 12월 말 이전에 항상 우리가 간다 못 간다 이게 단정 짓는 것보다는요 확인 매매 전략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강명선님. 네, 제가 코스닥 지수 한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급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의 수급도 외국인들의 주구장창 파는 게 너무 뚜렷하죠. 개인만 외국인 기관들만 매수하고 외국인들은 지속 팔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누적적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개인 중심으로만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또 여기는 오히려 코스닥은 기관도 매도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외국인들과 같이. 수급이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바로 11월 19일 날 지수에 대한 조정, 평범한 조정이 아니다. 쭉 내려갔는데요. 이렇게 추세가 이탈을 하면서 쌍봉을 형성한 상태에서의 22선 붕괴는 추가 하락인데 요 길이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수급도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하락의 폭이 클 것이다. 1차 하락 반등, 2차 하락. 그래서 2차 하락 파동의 마디를 봤을 때 요 길이만큼은 좀 나오긴 했지만 보통 전저점에 대한 붕괴에 따른 하락폭이 좀 더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바닥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리한 매수보다는 일부 정말 자기가 좀 확률적으로 높다 하는 그런 종목에 의해서만 종목을 공략하는 것은 양호하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쫓아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인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도 상당히 성장률이 기대가 되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같이 일을 하겠다고 베트남 혹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우리나라 한국을 잡아라 해서 한국 이번에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는데 아세안 쪽에 대한 시장 진출이 앞으로 본격화됨에 따라서 경제에 대한 흐름은 RCEP의 체결과 함께 큰 다장한 FTA 체결로 인해서 규모가 더 커질 거고 어차피 미국의 중국 간의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합의의 가능성은 언젠가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만 잘만 해결만 된다면 앞으로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한 조정 받을 때까지 무리하지 마시고 잘 좀 짧게 이어가면서 수익률을 챙기다가 향후에 바닥을 찍었을 때 그때 강한 매수를 들어가게 된다면 2년 동안의 주가의 조정이 이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일단 오늘 지수가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뭐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가 큰 급락이 없었죠. 가장 핵심 포인트는 역시 미중 무역 협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종가 기준으로 그래도 아래 윗꼬리 소양선, 매수세가 매도세를 그래도 이겼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외인들의 수급 복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어느 정도 낙폭과대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지 내일 추가적인 급등을 다시 기대하기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주식은 전저점이 이탈되면 추가하게 원래 대비를 하는 게 정석이죠. 말씀드린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과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방산 업종이 좀 더 주목받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이제 아르헨티나, 브라질 쪽에 철강 관세를 부과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투심이 위축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중국과의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게 큰 충격은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여부가 핵심인데요. 그 부분은 다음 주쯤에 윤곽이 나오겠죠. 네, 다음 주 12월 15일 전에 관세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무엇보다 지금은 좀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도 상장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이제 국내 증시의 투심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좀 더 기대가 되고요. 이번 주는 철저하게 중소형 주주로 경기 방어업종인 바이오주 그리고 방산업종 특히 중소형 스마트폰 부품주 실적 개선세가 이뤄지고 있는 업종 위주로 차별화 종목 장사에만 초점 맞추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은 좀 비축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나린이님. 네. 일단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요, 우리가 항상 변곡점 때를 잘 맞춰서 사야 되는데 이 변곡점이 어디인가, 본래 12월 달 저점이 어디인가 이거를 잘 살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두산 퓨얼셀을 좀 볼까요? 자, 두산 퓨얼셀을 보시면은 현재 연료 전지 전문 기업인데요. 일단 추세는 우상향으로 잘 살아 있습니다. 또 고점이 낮아진 상태에서 다시 고점을 높여 나가는 상태. 또 이전 저점이 높아지면서 다시 신고가 폐도되어 있는 것인데 일단 오늘 보면은 거래가 연속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투자 심리가 50 이하, 이 투자 심리가 50 이하라고 하는 경우는 항상 선행성 지표입니다. 일봉이 5일 회복 지지를 받았느냐, 또 두 번째 거래가 연속 증가 현상을 보이느냐, 또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되어 있느냐, 요 세 가지 지표가 선행성 지표로 항상 고래기법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단기 지표가 있는데 이 단기 지표가 50에서 60으로 매수신호를 보내고 있느냐, 고래방이 잡히느냐,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5일선을 회복할 적에는요, 반드시 1차 선행성 선매수라고 그래요. 또 신고가 패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신고가 패턴이라는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이전 대량 거래날 종가, 여기죠. 첫 번째 대량 거래 종가를 돌파해가지고 다시 내려왔다고 하는 경우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가 우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위에 바로 매물대가 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럴 적에는 반드시 거래가 좀 증가 현상을 보이는 상태에서 확인 매매 전략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예. 자,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일본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지금 이 아베 총리의 그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본래는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한국 대륙이라는데 여기서 만약 한국 대륙에서 지소비가 종료하게 된다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죠.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조짜리의 경제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황이란다면 경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하니까 실질 지소미아에 대한 종류를 단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미국의 일본의 경제 일본의 구구신문 같은 경우가 한국 여행에 대한 극찬을 함에 따라 한일 관계에 대한 개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결국은 이제 곧 한일 관계가 완화되지 않겠는가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련주의 첫 번째 바로 TA항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A항공 같은 경우에 오늘 밴드 상단을 돌파했죠. 그때 지소미아에 대한 유예가 나옴에 따라서 순간 시가가 급하게 올라갔죠. 시가 갭 상승. 그런데 이제 주가가 이제 떨어진 것은 유예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떨어졌지만 지금 밴드 상단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상승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본 간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높게 보는 만큼 이런 대응봉에 대한 이 대응봉 돌파와 혹은 밴드 돌파와 거래가 터던 시점에 종가를 돌파하면서 이제 막 달리게 할 수 있는 시점에 들어갔습니다. 주봉도 밴드 상단 돌파가 이루어지며 상승장형 양봉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방향은 잡혔다. 원래 제가 초기에 11월 26일 날 머니투데이, 머니W 바로 방송 프로그램 이 시간 7시 방송 프로그램 아닌 점심시간 12시 30분 프로그램 화요일 날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이날 상승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거 신호가 딱 꼽히면서 쭉 올라갔죠. 이제 그때는 선춤이지만 지금 확인이 됐다 해서 조정시마다 내일 매수 마인드로 접근한다면은 일단 22선에 대한 기준가를 갖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시면 되는데 거꾸로 떨어졌다. 그게 바로 이제 일본 간의 관계가 나빠지면 떨어지겠죠. 그런데 나빠질 가능성도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가능성을 이렇게 높게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항공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동안 주가는 빠졌지만은 한일 관계 개선 시에는 항공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뿐이지 실제 늘어날지는 아직도 모르죠. 불매 운동이 앞으로 더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11월 25일 날 가장 반응이 셌던 것이 항공주였기 때문에 항공주에 대한 매매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역시 항공주는 이제 바닥권에서 떠오르는 위치이기 때문에 매매가 좀 편할 수가 있겠지만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그런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 올라갈 수 있겠죠. 특히 코스닥의 외국인들이 동시적으로 순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SF 반도체이기 때문에 수급 쪽 잠깐 볼까요? 수급 보시게 되면은 동시적인 순매수의 양이 굉장합니다.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왔죠. 최근 한 달만 해도 이렇게까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간의 관계 개선 시에는 주가의 강세가 더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수급을 봤을 때도 이렇게 차트가 두 가지 반도체 쪽과 항공주와 차트가 정별 상태에서 상승권에 들어갔다는 것을 본다면 일본 관계는 완화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반대적으로 빅텍을 좀 볼까요? 만약 지소미아가 실제 종료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방산주가 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이제 지소미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장에 대한 반응을 보고 우리가 그런 어떤 움직임들의 뉴스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겠고 다만 북한이 자꾸 이렇게 북미 간의 관계가 문제인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미국에서 군사적인 옵션도 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또 언론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연내까지 해결이 안 된다면 쏜다고 했기 때문에 연내까지라고 한다면은 먼저 지소미아에 대한 결과물들이 좀 더 먼저 한일 관계 국장급 회담이 이뤄짐에 따라서 먼저 결과물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에 대한 영향력으로서 좀 초점 맞추는 매매를 전략한다면은 일단 방산주보다는 반도체나 항공주 쪽에 대한 초점 맞추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지욱 전문가님. 예, 제가 오늘은 좀 간단하게 두 종목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IT 종목 이렌텍을 먼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 대표적인 1차 협력사죠. 무엇보다 이제 실적이 최근 들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겹인데요. 일단 삼성전자 이제 배터리팩 관련주 중에서도
앞으로 이제 VR, AR도 관련주로도 볼 수 있는 기업이죠. 일단 최근 들어 이제 바닥권 5,000원대에서 한번 크게 뜨다가 최근 들어 기간 조정을 좀 받고 나서 재차 이제 상승 전환 시도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수 때문에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다가 막판에 밀렸습니다. 하지만 예상 실적 대비 퍼가 거의 한 3, 4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증시가 안정을 찾는다라고 하면 단연컨대 또 관심 있게 볼 만한 또 종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5개월 이평선 부근 근접해 있는 만큼 이 이렌텍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 여기까지 설명은 또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루미마이크로라는 종목입니다. 루미마이크로 최근 들어 핫하죠. 비보존 쪽이랑 합병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이 루미마이크로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이제 다이노나사 쪽이랑 이제 자회사를 또 이제 100% 자회사로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 들어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비보존 쪽에서 또 참여를 했죠. 1,400원대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정 받을 때는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기업으로 보여지는데요. 금융투자 쪽에 역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금융투자 쪽의 수급 동향 체크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내일은 투자금고 종목 지정, 해제, 판단일이기 때문에 내일 급등할 때는 너무 올라갈 때는 추격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급하게 급등을 하게 되면 다시 경고 종목 지정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내일 반등 시에는 매도 관점 이후에 경고 종목 지정 해제가 된 이후에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하지만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이 3,000원대 초반대에서 만주 정도 또 추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은 또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루미마이크로 2,300원대 중반대에서 그리고 3,500원대 부근 저항권, 지지권, 저항권, 또 참고한 상태에서 박스권 매매 전략이 양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루미마이크로 비보존 쪽에 재료와 다이노나사 쪽에 재료가 있는 만큼 바이오 쪽이라고 하면 역시 단연컨대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이 집중될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강낙 교수님. 네. 일단 그 AI, 인공지능주의 관련주는 앞으로 우리의 인류에 있어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 정책에 대한 관련 성장 분야 같은 경우에는 설사 매매하다가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두면은 올라갈 거 많습니다. 하지만 AI는 좀 달라요. 로봇도 올라가게 되고 뭐 바이오도 하고 올라가겠지만 AI는 왜 다른 거냐면은 인터넷에 대한 발견, 인터넷 만들어졌던 과거의 시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 없던 시절, 있던 시절, 핸드폰이 없던 시절, 있던 시절. 그런 게 바로 AI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산업에 다 적용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AI가 뒤처지면 모든 산업이 뒤처진다. 산업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성장을 안 할 수가 없는 분야인데요. 일단 그래도 타이밍을 잘 맞추겠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 아무리 앞으로의 전망이 좋아도 타이밍을 못 맞추면 돈은 수익률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 한번 데이터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 올봉 자체가 상장했던 그때가 저항권 5,000원이니까 일단 5,000원까지는 열려있다고 보고 이거 빼고 5,000원 그 이하로는 최고 대량 거래량이 7월 달입니다. 이번 연도. 터트리면서 물량서 거치고 눌림목을 8월 달 받았죠. 거래 급감했으니까 조정할 때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돌파가 되면 급등을 할 수 있는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월 달 급등, 그래서 10월 달도 쭉쭉쭉 가는데 11월 달 일시적으로 지수에 대한 어떤 또 조정도 남에 따라서 잠깐 조정받았지만 역시 조정할 때 거래가 감소 형태를 띠면서 조정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고 다시 한번 이번 달 상승자격 양봉이 되기 때문에 이번 달 12월 내에 획기적인 완전히 다른 국가 AI 전략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달에 벌써 월봉 자체도 탄력적인 급등권에 진입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소한 제가 5개월 이동평균선의 지지권 좀 자세히 본다면은 이 초록색 선을 저는 5개월 선으로 이제 만들어놨는데요. 5개월 이동평선이 약 3,680원인데 뭐 가격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3,600원 정도를 제가 기준점을 잡고 상승을 바라본다. 벌써 이제 300원까지 올라갔고요. 추가적으로 4,000원까지도 한번 돌파될 여지가 높으니까요. 현 시점에서도 조정 이제 내일부터는 마이너스권까지 매수가 가능하고요. T항공 같은 경우에도 내일 조정받을 때 마이너스권에서 한번 매수가 가능한 눌림목 조정은 두 종목은 매수 기회가 내일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 시스템 다음 종목 볼까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치냐고 한다면 월봉의 5개월 이평선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잡고 계속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애플이
이런 공급처를 다양하게 해서 중국의 BOE를 좀 투자를 한다거나 일본의 JDI를 투자한다거나. 근데 아무리 투자를 해봤자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JDI 같은 경우도 뭐 전혀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디스플레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BOE는 이번에 애플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통과를 못했습니다. 결국 통과한 기업은 LG와 삼성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단독 공급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국 OLED 수요가 앞으로 갤럭시 S11이 나옴에 따라서 많이 증가할 텐데 결국 애플도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OLED에 대한 어떤 주가의 강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본다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OLED 관련주의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5개월 이평선 기준 잡고 매수 관점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패턴 자체가 좋습니다. 주가가 신저가를 쫙 다이렉트로 내려가고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이제 상승을 본격화되기 때문에 밴드 상단 3만 원만 돌파가 된다면은 그때는 방향이 좀 뚜렷하게 잡혔고 지금은 선취매성의 관점에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기준점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나린의 전문가님. 네. 이 주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요.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좌우됩니다. 또 항상 고리기법 추세매매는 하단 추세가 손절 라인 따라는 거. 하단 추세라고 하는 경우는 이전 저점과 이전 저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월 산업을 좀 볼까요? 자, 두월 산업을 보시면은 저 밑에서 올라오는 선이 있습니다. 이게 하단 추세라고 그래요. 하단 추세가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전 고점에서 또 내려오는 선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돌파죠. 이렇게 돌파니까 추세가 전환됩니다. 이럴 때 거래가 늘어난다. 또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된다. 이렇게 선행성 지표가 맞는 상태에서 단기 지표가 50 이상 올라오면은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 밑에 또 고래 방향이 오히려 잡히면은 반등이 아닌 상승세를 본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신호가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번 주가 5주선이 붕괴된 시점으로부터 하나, 둘, 셋, 3박자의 관점에서 이번 주 5주선을 회복하죠. 이렇게 회복할 쪽에 긍정적 관점 보는 것이고요. 대기 매물대를 돌파, 지지받고 가니까 물량 부담이 없다. 또 월봉 상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항상 우리가 5개월 이동표에서 회복 지지받고 저점이 형성된 상태에서 3개월째 안착을 했죠. 3개월째는 방향성을 뜻하는 것이 안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달에 방향이 우위로 이렇게 잡아요. 우위로 잡을 적에 그 방향성에 시세 방향성에 순응을 한다. 그래서 고래기법 추세 매매는 주식한테 물어보고 시세 방향성에 순응하고 위치에 따라서 때를 산다. 그 때를 살 적에 비중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한 말씀 하시죠. 예, 검색창에다가 MTNW 영어 4글자만 쓰시면 됩니다. 공개 방송을 하는데 특별히 이번 주 6일, 12월 6일까지는 아침에 8시에 오시게 되면 약 50분 동안 장 전에 공부를 하는데 당일날에 대한 주도 태박 급등주가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찾기를 같이 할 거고요. 장 끝나고 나서 3시 반에도 당일에 대한 주도 테마주에 대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저녁에 22시, 10시에 시간에 단일가에서 급등한 종목들을 분석할 텐데 그걸 분석해야 다음 날 내일 아침 시가가 급등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주도 테마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내일 오전 8시 MTNW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주 후반 또 급등 예상주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이번 주만 조금 더 조심하게 되면 아마 다음 주가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또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래님. 자, 지금은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달에 바닥을 시연하는 거 보고 확인 매매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